예, 특별대담입니다. 예, 각자 소개 한번 할까요? 예, 저는 목격자 K입니다. 열심히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아, 목K. 예, 이름은? 저는 권유라고 합니다. 예. 아, 목격자 K의 권유 대표입니다. 또 네, 저는 안녕하십니까. 학생의 소리 TV 운영하고 있고요. 시민단체는 전국 학생수연합하고 있고, 그리고 닭꼬치 장사 우남 닭꼬치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이명준입니다. 네. 이명준 대표. 우남 닭꼬치요? 예, 맞습니다. 이승만 닭꼬치? 예, 우남 이승만 대통령 호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닭꼬치에 우남을 붙이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약간 중의적인 표현도 있는데요. 우파 남자란 뜻도 있고요. 우파 남자. 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호가 또 이쁘잖아요. 네, 우수연 남쪽 해서 우남. 네, 좀 따와봤습니다. 네. 그 닭꼬치는 어디서 해요? 부천 상동에 있습니다. 아, 부천 상동에 가게가 있어요? 네네. 작은 그러시구나. 가게. 그러면은 그 학생의 소리 유튜브 방송도 거기서 해요? 스튜디오가 따로 있어요? 스튜디오는 저희 집에 있습니다. 아, 집에? 네. 야, 이게 어느 쪽이 부업이고 주업입니까? 둘 다 부업 같습니다. 아, 그러면 주업은 뭐예요? 주업은 없습니다. 네. 아, 주업은 네. 종북주사파 투쟁하는 거?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가봤습니다. 다 닭꼬치집 가봤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아, 진짜 맛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많은 우파분들이 거기 약간 성지다. 우리 뭐 부천에 있는 보수라면은 꼭 가가지고 먹어봐야 될 그런 식당이다. 라는 그런 평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부천 상동. 알겠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길이 있으면 꼭 한번 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네, 저는 박광배 TV의 박광배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 그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운영하고 있는 박광배라고 합니다. 아, 제 본명은 권세민입니다. 세민입니다. 세민. 네. 박광배는 뭐예요, 그러면? 그 약간 일종의 정치 부캐 같은 겁니다. 어. 정치 뭐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부캐고 본캐는 권세민입니다. 네. 그리고 권세민이 또 직업이 또 있거든요. 그걸 네. 또 재밌게 표현하더라고요. 뭐였습니까? 그때 어떤 까먹었어요. 네. 무슨 본업 무슨 부업 약간 이런 네. 표현을 했었는데 네. 예. 죄송합니다. 생각이 안 나. 요즘에 한동훈밖에 생각 안 해가지고 네. 저에 대해서 까먹었습니다. 네. 그러면 한동훈이 본업.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예, 오늘도 세 분과 함께 그 전국 전반에 대한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광배 네. 대표부터요. 요즘 전국 어떻게 보세요? 뭐 굉장히 어수선하고 좀 네. 뭐 그렇잖아요. 네. 예. 저는 사실 나이가 좀 어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전국에 대해서 막 많은 역사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이런 권력을 가져도 되나? 저런 사람이 저렇게 높은 자리에 가져도 되나? 지금 제가 주어를 말 안 했지만 누구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한동훈 얘기입니다. 네, 그 사람 때문에 지금 굉장히 우리 보수 우파 이 진영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를 포함한 이 세 분께서 굉장히 한동훈을 참 못 자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네. 해결될 거다. 네. 예. 저는 최근에 전국 때문에 보수 우파 진영이 흔들린 것도 맞지만 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가려지는 그런 시기가 오히려 또 되지도 않았나. 옥석이 가려지는 시기다. 예. 그 유튜버들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우파 유튜버들도 되게 많은데 이번을 통해서 좀 많이 가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저는 이 자유우파 진영에 소속돼 있는 이 유튜브라면 설사 좀 차이가 나도 다 함께 손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옥석을 가릴 필요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다 같은 우리 편이라도. 네. 제가 권세민의 민이 옥돌민입니다. 네, 옥석이라는 뜻입니다. 예. 저는 유가 넉넉할 유입니다. 저는 저는 다 포용하는. 그래요. 예, 그런 의미긴 합니다만 아무튼 네. 저는 이제 지금 전국에서 한동훈에 주목을 하지만 우리가 한동훈을 주목하는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 많은 것들을 해결하셨고 참 많은 위기들을 돌파하셨고 그것도 비겁하게 하지 않으시고 정면 돌파하시고 그리고 그 기반에서 얼마나 앞으로 내년 어떤 뭐 당장도 지금 이 국정동력 잘 회복해가지고 나라를 잘 바꾸실지가 이제 기대가 돼가지고 두 가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출산율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좋은 뉴스들을 네. 다 맡고 있었어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그러네 진짜. 예. 아니 뭐 대통령이 하는 이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하나가 뭐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아무리 짧아도 뭐 한 달 가까이 준비가 되고 또는 2달, 3달씩 또는 물 밑에 수개월 동안 해갖고서 마침내 성과가 나오면 발표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게 한동훈이가 한마디 하면 다 없어져. 아니 무슨 올해 초가 예. 무슨 이 정권이 뭔가 죄가 많은 정권인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올해 초는 정말 7년 만에 8년 만에 국가 경제 성장률 가장 높았던 시기예요. 그렇습니다. 상반기 예. 맞습니다. 1, 2분기가 7, 8년 만에요. 네, 거의 7, 8년 만이었어요. OECD 중에서 2위인가 그랬습니다. 그랬었죠. 네. 그런 예. 것들을 아무도 기억 못 하잖아요. 그거를 기억한 판으로 지금 바꾸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부터 내가 하는 걸 봐라. 예. 근데 이제 뭐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국민들이 그거를 잘 몰라줄 때 제일 쉽게 하는 말이 홍보가 부족해 이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자꾸 대통령실에 홍보수석실만 박살나는 거야.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해? 그걸 가리는 한동훈이 같은 한동훈 일당들의 네. 그 정말 이 쓰레기 같은 뉴스들이 그럼요. 언론이 다 그걸 장식해 버리면 뭐 홍보수석실이 무슨 무슨 수가 있겠어요. 지금 말씀. 국민의힘 TV 원래는 옳은소리 TV였습니다. 옳은소리 TV였는데 국민의힘 TV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온갖 영상들이 다 한동훈 썸네일로 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지금 좀 심하다. 네. 그것만 보면 네. 광주하고 대구에서 지지율 51.8%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거 봤더니 광주하고 대구 같은 건 맞아요. 15.8%. 15.8. 아이고 참. 대구에서 15.8. 아, 전 처음 광주에서도 봐요. 15. 네, 광주랑 그게 대구랑 너무 똑같은 재밌어요. 거예요. 광주에서 15. 그래서 지금 영호남의 화합을 이뤘다. 진정한 달빛 동맹. 바닥에서 만났다. 대구 예. 거기에 호남 사람들이 15% 정도 사는 것도 아세요? 그렇네요. 맞아요. 김대중이도 예. 부산 오. 대구에서 15%늘 얻었어요. 그건 진짜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은 빠지고 대구에 사는 좌파들만 지지하는 거. 근데 호남 사람들만 남아 있다. 지금- 저희끼리는 네. 아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구랑 광주랑 똑같았으니까 지금 신당 창당설 나오니까 화개장터에 당사 세우면 되겠다. 한동훈 대표는. 네. 아, 너무 좋은 게 네. 거기 있으면 네. 거기에서 하는 소리가 들릴 리가 없어 중앙에서. 아. 제일 멀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서울에서. 원래 그 장돌뱅이처럼 맨날 시장 간 거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시장 그 좋아해요. 시장에 딱 가운데 있으면 딱 되지 않을까. 뭐 항상 이렇게 좀 잘 치장하고 항상 하는 대로. 네. 예. 그 제가 방법도 있고. 이 방송에서 좌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앉혀놓거나 또는 우리 자유파와 좌파 패널 앉혀놓고 하면 좌파들이 더 열심히 한동훈을 응원하고 지지해.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막 그 친윤계를 막 욕을 해. 네. 왜 당의 대표를 그렇게 흔드냐고. 네네. 그래서 브라인드 테스트처럼 가려놓으면 네. 누가 좌파인지 우파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 원래 전당대회 때만 하더라도 김어준이 약간 진심으로 응원하긴 했었어요. 어. 한동훈 되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때리기 좋으니까. 음. 우리가 먹기 좋은 반찬을 딱 차려주기 위해서 김어준이 응원했는데 이제는 모든 좌파 채널에서 응원하기보다는 약간 놀리고 있어요. 조롱이죠. 근데 네. 조롱보다 좀 진지한 사람들도 있어요. 가령 아. 한동훈의 침묵이 왜 이렇게 길어질까요는 다들 똑같은 궁금증이에요. 근데 그거를 민주당에 저는 오늘 이제 조현산 변호사 뭐 이 사람이랑 서영주 뭐 또 그 있잖아요. 대변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조용히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한꺼번에 다 되치려고 지금 하는 것이다. 가족이 썼을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 딸들의 주장이랑 똑같네요. 아니에요. 한 딸들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해. 아, 그래요? 쓴 건 맞는데 그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잘못은 아니잖아요. 진짜 완전 한동훈보다 더 한동훈을 편드는. 뭐 지금 왕조 시대입니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참 재밌습니다. 상황이. 이명준 대표 말 좀 시키래요. 그 제가 열심히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조용히 있어야겠다. 그래요. 지금 한동훈이가 이제 점점 이게 궁지로 몰리고 벼랑 끝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익명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어느 기자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한동훈의 그 측근들, 한동훈 똘마니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한번 대보시죠. 신지호? 김종혁?
김정혁 또 그렇죠. 뭐 그 뺏지 않다는 사람들 빼고 한지아, 한지아 한지아 뺐지. 예. 또 변진. 정성국. 왜 장동혁은 빼? 아, 이제 이제 1등 최고위원이야. 이제 빠진 것 같아요. 빠진 것 같죠. 이제 네. 느낌 많이 달라요. 예. 그 얘기를 해. 아, 장동혁이가 호호. 한동훈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아하. 원래 F4였는데. 메시지가 네. 좀 네.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런 네. 사람들이 더 있어요. 네. 박정훈도 조금씩 네.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박정훈이 그렇지. 지난주 네. 주말에는 네. 야 이거 조용히 지나가면 묻힐 거를 왜 시끄럽게 하냐. 네. 그럼 시끄럽게 해서 시끄러워졌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리액션은 침묵. 아, 그리고 배현진도 조용합니다. 음. 배현진은 누가 호명할까봐 숨어 있는 듯 조용히 하고 있고 화장도 안 하고 네, 숨어 있고 네. 그리고 또 누구더라? 누구지? 진종호. 진종호 맞아요. 진종호도 아주 조용히. 있죠. 예. 이게 지그들단에 뭐 F4인지 해갖고서 네. 뭐 이렇게 포스터도 같이 그리고 했던 그 자들이잖아. 네, 맞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싹 빠지는 거예요. 난파선에서 누가 먼저 뛰어내릴까? 지금 빠지는 우리가 제일 먼저 기대해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난파선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린 사람 우리는 기순자로서 환영해주겠다. 사실 뭐 우리나라 나름대로 이제 어드밴티지 줘야지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넘어오면 어떤 느낌이냐면 네. 북한에서 전투기 몰고 내려온 사람 정도예요. 이용평? 예, 그 정도 느낌이에요. 그저 황장엽 정도. 네. 그 정도 느낌 됩니다. 지금 오면 늦게 오면은 국물도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거론되는 이 자들은 어쨌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뭐 한동훈이 아니라도 내 정치 할 수 있어. 난 어차피 4년간 국회의원이야. 내가 한동훈이랑 같이 끝까지 뭐 죽어야 될 이유는 없어라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배지를 못 단 자들 있잖아. 맞아요. 그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신지호. 김정혁이 신지호 뭐 이런 이것들은 이제 올 때 갈 데 없는 거지. 네. 거의 목숨 그러니까 걸었습니다. 지금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극악하게 지금. 오늘 이렇게 그 질문지 준비하신 거 보니까 네. 눈에 확 들어온 게 신지호의 네. 음모론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명주 대표님 말씀하신. 예, 네. 예. 신지호의 음모론이요. 김 여사 고모가 한동훈의 벼락맞을 집안이라 해. 이러면서 뭐 친한계들을 끌어들였다라고 하는데 김 여사 고모가 한동훈의 벼락맞을 집안이라고 한 거는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확한 진단이라서 뭐 딱히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쇼츠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동훈이 그 박정희 대통령 그 묘소에 가서 참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한동훈이 머리를 숙일 때 벼락 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기가 막히게. 한빠들은 그거 진짜 사실이에요? 네. 예, 사실이에요. 그거 이제 그 천둥번개가 그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네네, 그거랑 진짜로 비슷한 장면이 이재명. 이재명이 그 뭐 제사 지내다가 자빠진 거. 네. 그건 그거랑 알지. 두 개를 같이 연결해서 그 많이 안동에서 자빠진. 맞아요. 뒤로 예. 자빠진. 예. 예. 맞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한빠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한동훈을 환영한다라고 하는데 천둥번개 친 게 환영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 뭐 무지개 펴야죠 사실. 네, 원래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해석하려면은. 네. 천둥번개 천벌의 상징이죠. 그렇죠. 천벌의 상징. 벼락맞을 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 좀 드릴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예. 제가 사실 김건희 여사 고모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 글을 많이 봤던 게 어디서 많이 봤냐? 당 게시판에서 많이 봤습니다. 당 게시판에서 많이 봤고 위드훈에서 많이 봤고 네이버 댓글팀에서 많이 봤습니다. 누구랑 함께? 저랑 함께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고모의 댓글팀이 있는데 그게 저랑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음모론을 펼치는데 저런 음모론을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신지호가 이렇게 말하는 거 봤을 때 혹시 당신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 제가 지금 고발돼 있습니다. 제가 저한테 댓글팀 부르던 사람들에 대해서 형사고발했어요. 네, 형사고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목회님이랑 여기 이 질문지 받고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저희는 신지호 부총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신지호 부총장 아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행동하지 않으면은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지호 부총장의 맞아요. 아들의 이름이 거기에서 튀어나왔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라고만 표현하겠습니다. 오늘. 그 아들이면 학생이에요? 미성년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아니에요? 네. 알겠어요. 자, 일단 저도 좀 여기에 대해서 그러세요. 좀 논평을 한다면 적어도
김 여사의 고모는요. 자기의 신분을 드러낸 그 SNS 자기 계정에서 이야기했어요. 아 그래요? 그거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냥 자기 SNS에 자기가 일기 쓰듯이 쓴 거예요. 그걸 굳이 끌어와가지고 이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쁜데 차라리 그거랑 익명에서 이런 거 하고 있었던 거랑 비교하는 게 저는 타당한 정치적 평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고모는 사실인가요? 페이스북에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근데 관계가 막 네. 이렇게 이분이 이 정치권에 개입되거나 이게 아니라 자기 뭐 가족 중 인척 중에 있으니까 좀 이렇게 더 챙기는 마음에서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자기 SNS에서 그냥 글을 쓴 거예요. 감정이 좀 섞일 수 있죠. 자기 SNS에서 사인이니까. 근데 그 네. 글을 잘 썼던데. 정확한 평. 공감합니다. 네. 예. 저도 풀 센텐스는 못 봤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글이 좋더라고. 네. 뭐 문제라고 하니까 네. 좀 많이 유포하자고요. 예. 네. 진은정이 네. 김건희를 부러워하는 줄 장인 진형구가 사위 대통령 만들려고 이런 짓까지 하트뿅. 중국발 가족이 사위 대통령 만들려는 집착과 모략의 수준을 넘네요. 심지어 장모 이름까지. 와 대단하다. 벼락 맞아 땡땡 집안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 뒤에도 있죠. 예, 있어요. 뭐 특정 부분 예. 읽어드릴까요? 다 읽을까요? 다 읽으세요. 예, 목에 개줄을 채워 가두라는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짓을 하는 한동훈 가족의 어마무시하고 무식한 짓거리를 접하면서 모든 국민들은 아연실색하였다. 20년을 키워준 은인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그 부인을 이렇듯 잔인하게 매도한 파렴치하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거라는 착각 속에 사는 금수만도 못한 자다. 한동훈은 대통령 될 일 없다. 정확한 정치 평론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저는 이제 고모라고 전제하고 네. 그러면 고모한테 김건희 여사는 조카가 되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카 사이가 되죠. 그 자기 조카한테 개목줄 어쩌고 저쩌고 뭐 단두대까지 얘기한 그렇죠. 한동훈 가족에 대해서 저 정도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절제해서 글을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뭐 기자회견한 것도 아니고 어. 자기 일기장, 자기 개인 일기장에 썼는데 그거를 신지호가 정치권을 끌고 온 것 자체가 굉장히 무례한 거죠. 맞습니다. 당원 게시판과는 굉장히 다른 성격이지 않습니까? 아예 다르죠. 본인들이 말했을 때는 그 익명 게시판이었어요. 그렇죠. 와, 네. 이거야말로 국민 눈높이 글이네. 맞습니다. 국민 눈높이 당해라. 네. 예. 당해봐라. 국민 감정. 예. 자, 이제 한동훈이가 어떤 것 같습니까? 이제 이게 한동훈이가 두 가지 얘기를 지금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제 똘마니들 시켜서 했으면은 뭐 이 똘마니는 이 얘기, 저 똘마니는 저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똘마니들이 이제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가 직접 하는데 한동훈이가 두 가지 얘기를 같이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익명 게시판인데 대통령 욕인들 못하냐. 이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욕해도 상관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근데 그 가족 명의의 글을 보면 네. 뭐 이게 무슨 대단한 뭐 막말이냐 그냥 그 있을 수 있는 수준의 얘기던데 네.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거든요. 어떻게 봐요? 왜 이렇게 욕도 못하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 포인트에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대통령 욕했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론을 조작했다라는 게 이게 문제인 그렇죠. 거고. 예. 그리고 당원 게시판에 누구든지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 하더라도 삭제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내비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삭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도 일종의 여론 조작의 광의의 여론 조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가 포인트인데 왜 자꾸 뭐 욕도 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치면은 저도 최근에 그 한동훈 대표가 또 자기 젊은 척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파트 노래 자기가 들을 줄 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다가 아파트를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걸 패러디해서 이제 가발특이란 노래를 만들었는데 저희 또 표현의 자유로서 이렇게 비판 풍자를 하는 그 표현의 자유로서 가발특이란 노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 뮤직비디오에 이렇게 두 명이 출연합니다. 그래? 과감하게 머리를 벗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네. 뚜껑 열고 출연했습니다. 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 합성하는 그 영상이 있거든요. 대머리로 네. 합성하는 네. 그 네. 그리고 광화문에서 리본 체조 또 이렇게 넥타이를 흔들고 그랬었습니다. 네. 네. 근데 아니 그게 정치라고 생각하나 보죠 한동훈이는? 그런가 봐요. 응?
근데 단 한 번도 먹힌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까지 지지율이 상승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다 떠나서 네. 다 떠나서 항상 아류라서 문제예요. 그 아파트를 누가 했냐? 한동훈이 올리기 사흘 전에 조국이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국이가? 똑같아요 글도. 아하.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어차피 좌파 정치할 거면 좌파 정당 가서 하고 그 안에서 아류를 하든지 뭐 먼저 하든지 상관없는데 안 맞는 당에 와가지고 왜 그러고 있는지 당원으로서 너무 화납니다. 그렇죠. 이게 총선 끝 총선 뒤에 새로운 미래에서 공식적인 이게 영입 제안 스카우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미래에서 당신 3인주의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당에 오면 딱인 것 같다. 저는 그 제안 지금이라도 안 끝났으면은 빨리 가면 딱 맞다. 아 똥값 됐어요 지금. 똥값. 예, 예, 거기서 안 받습니다. 예. 거기 안 받네요. 예, 좀 리스크 하나 얹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네요. 예. 네. 자, 그런데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맘카페 카푸치노 거기에서의 진은정의 이 논란을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특검팀에서 꽃보내기 그 운동을 했었다가 이거 뭐 한동훈 와이프라며 해서 퇴출당했다고 2017년에 했습니다. 있었던 일이죠. 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당원 게시판에 와서 또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저는 한동훈이 당대표가 됐을 때 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국힘이 아니라 위드훈이 당 됐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장해찬 전 최고가 이거에 그 진은정이 껴있다라는 이거를 듣고 야, 이 정도면 위드훈이 당이 아니라 그냥 진은정당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거는 이번에 열심히 우리 또 뭐 특정 갤러리라든가 이런 데서 추적을 하면서 잡아낸 계정이 하나가 있어요. 이 지금 한지훈 계정 그리고 허수옥 계정 이런 데서 복사 붙여넣기 한 것 중에 아주 똑같은 특히 아까 아파트 뭐 이런 것처럼 볼드 에즈 러브라고 한동훈이 소개했던 곡을 똑같이 그 한지훈이 그 곡을 소개한 글하고 똑같은 포맷으로 쓰여진 글이 기타 드라마 갤러리라는 곳에 쓰여졌는데 그 글을 쓴 사람의 아이디가 식별이 됐거든요. 데뷔로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이 한 일 중에 꽃바구니 꽃풍선을 배달하자라고 선동적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보냈고 실제로 그걸 TV조선이 10분인가 거의 코너로 다뤘고 똑같은 그림이 또 반복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한 것 중에 또 뭐가 있었냐. 제3자 고발이라고 그 한동훈 지지자들이 한동훈 비판하는 사람들 고소하자 로펌 사자 해서 돈을 모은 일이 있어요. 거기에 난 돈 보냅니다 하고 이런 걸 또 선동해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이 돈을 모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첫 번째 고발한 대상이 유명한 트위터 리안 중에 채터라는 분. 한동훈을 풍자하는 그림을 만드는 사람 고발했는데 자 한동훈은 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익명 게시판에서. 네. 근데 지금 한동훈의 지지자들은요 익명으로 풍자를 하는 사람을 신상을 한번 털어보겠다고 절대 처벌 못합니다. 신상 한번 털어보겠다고 돈 모아가지고 그걸 하고 있어요. 이 구조를 보면 일단 한동훈의 모순과 진은정이 하는 행동과 비슷한 것들이 나오는 게 그게 다 특정 갤러리에서 그런 여론 조작 작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러면 이게 그 공통점이 죄송합니다. SNS에서 예. 한동훈이나 이 가족들이 작업을 하고 예. 이게 이제 어쨌든 종편이나 방송을 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커넥션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 그걸 가장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여기에 한두 최근의 번. 단계 사태는 여기에 단계 시판이 이제 가세된 거죠. 맞습니다. 당권을 지금 잡는 과정에서 예. 그렇죠. 너무 잦아가지고 의심 안 하면 안 돼요. 이건. 제가 혹시 그 국민의힘 당 게시판에 11,600명, 11,600건의 글을 적은 사건에 대해서 다들 아시죠? 그 한 사람이 지금 당 게시판에 올라온 총 글이 50만 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 50분의 1을 차지한 사람이 11개월 만에 11,600건을 글을 적었는데 그 사람이랑 똑같은 글을 어디서 발견하냐? 위드훈리에서 발견합니다. 위드훈리에서 완전히 똑같은 글이 거기에 적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는 이미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가족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그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의심해 봤을 때 저 사람이 댓글팀 중에 한 명인가 정도는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위드훈이라는 팬카페가 언제부터 있었냐가 또 제일 재밌습니다. 2020년입니다. 2020년. 그러니까 정치인이 되기 전, 그러니까 그냥 한 명의 좌천된 검사 시절에 팬카페가 생긴 것도 이상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에 대통령이 되시는데 그쵸. 그것보다 2년 전에 한 검사의
팬카페가 생긴다. 이것도 이상한 거죠. 그 구조가 되게 특이한 게 네. 그러기 전까지는 강성훈이라고 또 연예인이 있어요. 연예인을 좋아하는 그 강성훈의 훈을 따가지고 훈이월드라는 그 카페였는데 그거를 싹 바꿔가지고 한동훈의 훈 위드 훈이로 바꿔요. 그래요? 그 카페를 인수한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하. 그 운영자는 똑같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혹시나 한동훈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사람과 가까워졌는가 이런 아하. 것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딱 변모했던 장면에서 아까 언급했던 게 그 법무연수원의 용인 분원에 거기에 좌천된 사람한테 굳이 꽃바구니 보내는 건 되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걸 그 카페에서 주도를 해요. 그걸로 이 모든 이 위드 훈이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혹시 그런 과정에서 누군가가 지금 계속 이름 언급되는 사람이 가녀가 있는가? 그 여러분들 분석과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네. 그 제가 옛날에 이제 감옥살이 할 때 그 심심하니까 사기방 뭐 절도방 이런데 가서 이제 그 재소자들한테 네.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도 듣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예요. 뭐 네. 사기 수법도 보여주고 뭐 그래요. 예? 소매치기 수법도 보여주고. 근데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소매치기도 백따기가 있고 뒤치기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많은데 그거 한 사람은 그것만 한대. 익숙하니까. 절대 이것저것 안 한대. 그래서 자기들이 수법만 보면 이게 누구 수법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안 가도 현장 안 가도. 기술만 보더라도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예, 우리가 예. 지금 누군가의 기술을 지금 계속 추적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개버릇 쟤 못 준다고. 네. 네? 이게 지금 이 진은정이건 한동훈이건 그 가족들이 했던 그 몇 년 전부터 했던 그 수법이 아주 유사한 수법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꽃보내기가 편한 거군요. 꽃보내기가 편했던 왜냐하면 본인 돈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선동만 해놓고 남들이 쭉 해보면은 뭐 추적도 되는 것도 아니지 근데 않습니까? 우리가 꽃바구니에만 꽂히면 안 되는 게 네. 다양한 패턴을 다 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그 데뷔라는 기타 드라마 갤러리의 사람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목격담입니다. 목격담은 항상 사진과 함께 이루어져요. 도서관에서 내가 봤다. 뭐. 나는 그냥 지나가는 지지자인데 한동훈 너무 좋아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올렸어 이런 식의 형식으로 하는데 아하. 그 계정도 그런 걸 비슷하게 해요. 전에 이제 한동훈이 어디 이제 그 자기 좋아하는 한동훈이 유난히 목격담이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게 너무 다 인위적이에요. 그리고 그 항상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계정이 유독 그 목격자를 올린 걸 보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아무도 못 본 U자리지 하면서 올렸거든요. 이거는 한동훈 측근이 같이 수행하면서 사진 찍어주는 거를 전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로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한동훈으로부터 여보 이것 좀 보내줘 뭐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 추정입니다. 네. 상상이고요. 네. 풍자입니다. 상상은 뭐 자유니까요. 예. 정말 너무 소름 돋고 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하찮은 것 같습니다. 하찮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동훈이 몰락하는 것도 그런데 이런 모양으로 몰락하는 게 참 지금 약간 그 우리가 달리기 기법 중에서 빨리 뛰었다가 천천히 뛰었다가 인터벌 달리기가 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막 도망치다가 여유로운 척하다가 막 도망치다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한 모습 보이는 사람이 있었나? 네. 그럼 조중동의 그 움직임도 좀 재밌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은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 꼭두각시가 유통기한이 지났다라고 판단하는 건지 손절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면 그래도 고쳐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손절하는 것 같습니다. 손절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박광배 대표가 고발을 한 이후에 네. 한동안은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기자들이 연락 오는데 가령 예를 들면 제가 특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조중동 쪽 기자들이 복수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 연락 올 사람이 아닌데 연락 와가지고 자료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한동훈에 대해서 안 좋은 자료인데 그럼 우리가 분명히 할 때는 너만 봐 했던 그런 기자분이 연락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원하는 단독 네. 보도를 잘 내주던 기자예요. 네. 그 한동훈의 한동훈 발 단독 기사를 쓰는 그 언론사 기자들이 따로 있다 그러대? 있습니다. 바로 네. 지금 시청자들도 이름을 줄줄이 얘기할 것 같은데 네. 뭐 자유롭게 채팅창에 많이 올려주십시오. 예, 많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알아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맞아요. 와. 오늘 전화 온 사람은. 예. 그리고
오늘은 박광배 대표가 인터뷰한 기사가 동아일보의 메인의 한성훈이 최수연이가 그런 기자 중에 하나입니까? 이름 이게 더 있습니다. 기자 이름입니까? 분발하세요, 네. 여러분. 더 있습니다. 박지은 언니도 있고, 예, 또 홍씨도 아시죠? 있고. 네, 예. 많습니다. 보통 이게 다 뭐 줄줄이 여자 나오네. 네. 아 이게 다 여자 이름 같으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뭐냐면 네. 우리는 그 보도를 만드는 과정을 안 보잖아요. 음. 우리는 나온 기사만 읽잖아요. 거기에 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시청자들이 보기에도. 또 이 기자네. 그렇죠. 또 이 기자네. 저번에 그 기자네. 음. 보이는 거예요. 너 이렇게 티나게 그렇죠. 뭐 작업이라면. 예. 우리가 이 정도로 이름 다 알 정도였으면 네. 얼마나 수많은 반복이 있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국민 눈높이입니다. 홍지은이라는 이름도 올랐어요. 맞습니다. 홍지은. 박지은도 있고 홍지은도 있고. 노지은, 노은지. 노은지. 줄줄 외우고 계시네요. 근데 노은지는 제가 오늘 네. 이제 좀 정리한 게 네. 그 사람은 약간 중간에서 뭐 친한도 부르고 반한도 부르고 아. 그러면서 방송 진행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아 너무 친한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 반대에서도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긴 해요. 예. 아 그래요. 진행자예요, 진행자 노은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옛날부터 그 언론 장학생들이 있다는 얘기는 했어요. 그게 한동훈이가 아니라 근데 옛날에 YS의 상도동 장학생, DJ의 동교동 장학생 이게 이제 주로 출입 기자들이 오랫동안 출입을 하다 보면 근데 대개 이 사람들이 야당 때 고생하면서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뭐 동조. 동조가 되고 이입이 돼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고 또 언론사에서 아예 그 출입처 기자를 보낼 때도 DJ한테는 호남 출신 기자를 일부러 많이 보냈어요. 아. 그래 서로가 말이 쉽게 통하잖아. 맞습니다. 그 YS한테는 부산 출신 기자들을 많이 보냈다고. 그러니까 뭐 바로 형님 아우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수년간 있다 보면 이제 장학생이 되는데 네. 한동훈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좀 별명이 있지 약간 않습니까? 한동훈 좀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은 게 여자 기자만 많다고 혹시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가지 않도록 네. 원래는 남자 기자랑 친했어요. 그렇죠. 아. 채널 A의 이동재 기자랑 아주 진솔한 그 속 깊은 이야기. 걸리면 가야 돼. 국민들이 알면 가야 돼. 거기 뭐 야로가 있다고 우기면 안 돼. 당원 게시판 그거 역공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런 대화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상처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한동훈이 이동재한테. 왜냐하면 재판에서 이동재가 혼자 그러니까 다른 한동훈 모르게 한 말이 공개가 돼 버렸어요. 검사가 이거 읽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동재 기자가 읽지 마세요. 읽지 마세요. 뭐 이랬었는데. 예, 근데 판사가 읽으세요 했더니 내용이 그 대머리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그랬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아마 남자 기자는 좀 피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거 절대로 이제 뭐 혹시 여자를 뭐 특별히 더 선호하거나 이런 걸로 절대 오해하지 아닙니다. 않도록. 네. 예. 그렇지 않네 정말. 알겠어요. 자, 그 지금 우리 박광배 대표는 조중동이 한동훈이를 손절한 것 같다고 보는 거예요. 네. 일단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손절과 고쳐 쓰자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닌가. 최근에 나온 사설들을 보면은 한동훈을 이제 손절을 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관성 자체는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중동 입장에서는 한동훈을 대체할 만한 또 다른 이제 용산 쑤시기용 어떤 그런 칼날 대체자를 찾지 않는 이상 한동훈을 계속 잡고는 있을 것 같은데 조중동 입장에서도 시원치 않으니까 좀 답답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유 대표는 오늘 동아일보 기사는 굉장히 의미심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단독을 달고 메인에 오랜 시간 동안 있어서 댓글이 1000개가 넘게 달렸거든요. 동아일보에서는 쓸 수 없는 기사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죠? 내용이 한동훈의 딸과 한동훈의 장모가 아주 몇 분 사이에 작업한 것처럼 했다 하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를 그대로 반영을 해줬어요. 그래요? 심지어 예. 박광배 대표 인터뷰에서 하고 또 책임당원 누구 한 명을 인터뷰해가지고 넣었는데 제가 아주 눈여겨보는 부분은 그 두 기자가 전부 다 정치부 기자가 아니에요. 사회부 기자예요. 그 사람들이 쓴 기사를 보면 전부 다 경찰발 뉴스 뭐 이런 것들만 잔뜩 있더라고요. 저는 이 기자들한테 뭔가 약간 특명을 맡겨서 한동훈에 대해서 정리하는 어떤 그런 기사를 쓰도록
데스크에서 방향 잡지 않았겠는가. 그런 저- 경우에는 국장선에서 방향 주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지금 사회부 기자가 굉장히 바쁠 겁니다.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그 교통법규 위반의 기사를 찾기 위해서 저 오늘 아침 8시쯤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한동훈 이 사건에 대해서 아시냐 해가지고 당장 자료 전달해드렸죠. 교통법규 위반은 뭐야? 자동차를 횡단보도에 주차를 한 거예요. 누가? 한동훈의 카니발이 한동훈이 타고 있는 그 그럼 한동훈 기사가 네. 교통 위반을 한 거네. 네, 그래가지고 많은 네티즌들이 바로 이제 신고를 해서 오늘 많은 뉴스 나왔습니다. 근데 횡단보도에 어떻게 주차를 해?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게 횡단보도가 파란불이에요. 횡단보도를 막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정체가 엄청 생겼어요. 그런데 꾸물꾸물하면서 조금씩 인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올라가 버렸어요. 인도로. 거기에서 또 누군가 옷을 전해주고 그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한참 꾸물꾸물 나와요. 그게 그냥 우리는 뭘 의심하냐면요. 한동훈이 이제 차에서 내려서 대중에 노출되는 걸 극도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그 어떤 그 걷는 거리도 좁혀야 되고 그런 게 너무 여실히 보이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예요? 홍대. 홍대입니까? 홍대 쪽. 2030 만난다고. 예. 사실 그거 자체가 거의 약간 그런 위반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게 본인이 특권치를 생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 왕조시대입니까? 왕조시대. 네. 무슨 가마 타고 지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네. 아니 근데 이거 이해는 되네. 네. 그 연예인병에 걸리면 그래요. 차에서 안 나오고. 하여튼 하여튼 연예인들이 꼭 그러거든. 특권 의식까지. 하여튼 티를 내. 네. 뭐 별것도 아닌데 옷 갈아입어야 되겠다고 그러고 뭐 꾸물거리고. 그 걸어서 뛰어서 1분 안에 가는 거리를 국회 그 의원회관에서 본청까지 차를 타고 돌아가잖아요. 차를 타고 5분 걸려서 가지. 그걸 위해서 런을 하느라고 네. 밈을 하나 만들어주고. 네. 예. 지금 달리기를 하도 많이 도망친다고 바쁘니까 그래서 차를 타고 되게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네, 차에서 내리면 항상 뛰어야 되고.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중에 뭐 김재원 의원이 초기부터 이 문제 제기했고 김민전 의원도 받았는데 보통 이렇게 당 지도부 회의는 최고위원 회의거든요. 최고위원 회의에는 최고위원들이 9명이에요. 예, 선출직 5명, 지명직. 그리고 지명직 있고 당연직으로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원장. 이게 9이거든요. 나머지는 최고위원이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머지는 거기에 이제 필요상 앉아 있어도 배석하는 거거든요. 자격 자체가 배석이라서 보고나 하고 이렇게 최고위원들과 같은 급으로 무슨 토론을 하거나 이럴 급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 지금 국민의힘 보면 무슨 택도 아닌 무슨 초선의 무슨 부총장이 최고위원한테 막 함부로 고함을 지르고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정성국. 맞습니다. 네. 이거니까 꼭 한동훈이다 뭐다를 떠나서 네. 이게 당이 정말 이게 개판이다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까 전에 박사님께서 초반에 네. 오늘 방송 초반에 말씀하셨던 게 급하다. 그러니까 지금 원외가 또 급하고 네. 또 원내 중에서도 끊없고 정치적 자산이 없는 사람들이 한동훈한테 이제 충성 경쟁을 하듯이 예. 저는 아직 안 떠났습니다, 대표님. 그렇게 충성 경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봤을 때는 지금 뭐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했는데 강호의 도리가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지금 뭐 위아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한동훈이 몰락하면서 한동훈한테 풀 배팅했던 그런 사람들이 돈을 다 잃고 나 어떻게 그렇게 이제 아이고 땅 치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계속 이제 그걸 하는 사람, 가령 이제 정성국 같이 고함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공천 과정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정성국은 교총 회장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요, 현직이었습니다. 3년 임기를 반도 안 채우고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공천 신청을 했어요. 굉장한 모험이잖아요. 자기가 공천 받을지 여부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 교총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자기가 자초하는 게 교총 회장도 괜찮은 자리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인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부산의 학부모들은 저 사람 안 된다라고 막 다 낙선 운동하겠다까지. 저 사람은 우리가 학부모 단체가 저 사람은 우리가 교총 회장으로서도 정말 문제가 많다고 봤어. 이러면서 이제 이미 논란이 벌어진 상황이었는데
그 지역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공천 신청을 했어요. 그 맞습니다. 중에 한 명이 원영섭 원영섭 변호사님이고 그 중에 한 명이 그 해외에서도 많이 이제 그리고 또 그 하여간 굉장히 잘생긴 그분은 나중에 이제 지역구가 바뀌어가지고 다른 데서 했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해. 박 씨였는데 부산에 갔는데 박성훈이었나? 네. 박성은 예, 이제 예. 해사부 차관. 네. 예, 맞아. 회사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분이 이제 정말 빅샷이 2명이 있다. 정성국은 절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경선을 하면 뻔하다였는데 경선을 안 하고 경선 안 했어. 단수 공천, 전략 공천을 하더라고요. 원영섭 컷오프 당하고 박성훈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 맞아요. 그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공천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 그냥 그 국회의원 배지를 주는 거지. 네. 부산 진구니까 주은 정성구이가 최고위원한테 갖다 대들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이 똘마니가 돼가지고. 그 사람은 자기가 역학구도를 당연히 느끼죠. 한동훈이 가면은 자기는 다음 간다. 공천은 네. 어렵다. 또 김민정 의원한테 뭐 장서정 홍보본부장이 그렇게 뭔가 문자를 보내가지고 따지듯이 그거 아니다 이렇게 뭐 가르치듯이 얘기하고 정말 제가 이렇게 좀 험한 말을 해야 되는데 당이 좀 개판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장서정이 보낸 문자가 매너도 매너지만 내용이 다 틀렸어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하면 지운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넘는 걸 안 지워가지고 고발한 사람이 여기 있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 9월 달에 대통령에 대해서 살해 협박글이 올라왔는데 12월 달에 안 지웠으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그걸 때문에 신고를 했었고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건 자체로도 장서정 본부장의 모든 문자를 부인할 수 있는 네, 반박할 수 있는 그게 여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너뿐만 아니라 거짓말까지 했다. 심지어 저는 이 사안은 문책 사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당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전화로 항의를 하고 네. 심지어 팩스를 보내가지고 맞습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걸 받아볼 수밖에 없는 경로로도 전달을 했는데도 그거를 뭉개고 있었던 그 책임을 우리가 문책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자기가 다 지우고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맞습니다. 김민전에게 마치 정치적으로 지금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훈계를 하니까 네. 예,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까 우리 이명준 대표가 그러셨나요? 그 지금 국면이 옥석이 가려지고 있는 국면이다. 아, 네, 네. 지금 국면이 사실 배신자라는 워딩을 어떤 특정 인한테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한동훈한테 배신자라는 게 지금 낙인이 완전히 찍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한동훈의 행보 자체가 굉장히 보수 우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배신자 낙인이 찍혀도 할 말이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방금 아까 고성국 박사님께서 그 지금 당이 완전 개판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우 동감이 가는 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리더십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 거론은 됐지만 국힘에 아직 들어오진 않았을 때 거기에서 국힘에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당을 장악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당을 장악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를 때는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하시고 유세하시고 국민들이랑 소통하고 말씀하시는 게 좀 투박하더라도 그 진심성이 느껴지다 보니까 연설하시거나 유세하시거나 또 당 안에서는 지도력이 있으니까 리더십이 있으니까 따르게 되는데 이준석 같은 경우 한동훈 같은 경우는 당대표가 됐어도 뭔가 그 느껴지지 않는 무게감 그런 것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이 이제 봤을 때는 이제 배지들도 따라갈 수 있게 돼야 되는데 못 따라가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뭔가 리더의 기질이 없다. 이런 게 자연히 느껴지는 게 아닌가. 옥석이 아니고 짱돌인 거예요. 짱들. 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의 옥석도 가려지고 또 우리 자유파 진영 내에 그 유튜브들의 옥석도 좀 가려지고. 아, 네. 맞죠. 예,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우리 자유파는 종북 주사파와의 투쟁 전선에 있어서는 다 함께 하나로 돼서 싸워 나가야 되고 하여튼 이런 좀 지혜로운 어떤 전략이 꼭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다시 드네요. 자,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박광규 대표님. 지금 가장 사람들이 등산을 할 때 에베레스트를 올라갈 때 한 3,000m, 4,000m는 다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올라갈 때쯤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동훈을 잡으려고 지금 막바지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정신 차리고 다 같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딱 열심히 싸우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명준 대표님.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 탄핵이란 단어가 굉장히 쉽게 남발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라에 뭔가 불만이 생기면은 대통령 욕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툭하면은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되게 잘못된 습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그 민주당 의원, 저희는 이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을 뽑아놨어도 못하면 언제든지 끌어내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오히려 대한민국에서는 의원들, 배지들은 끌어내리기 어렵고 대통령을 자꾸 끌어내리자고 하니까 최근에 지금 관악구에서 민주당 의원 탄핵 운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권유 대표님. 예, 한동훈이 정말 임자 만났습니다. 예, 한동훈이 그리고 상대방을 너무 오판했습니다. 한동훈 스스로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책임당한 한동훈은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파의 모든 권력과 지지가 윤석열로부터 한동훈으로 오고 있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사라진 그 책임당한 한동훈. 오늘 이번 주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에서 50% 회복했습니다. 한동훈은 15.8%. 한동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 모든 퇴로를 다 막고 있습니다. 그냥 항복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빨리 끝날수록 본인에게도 나을 겁니다. 예, 이런 권유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받아주지만 배신은 용서가 안 된다. 이런 댓글 전해드립니다. 예, 여러분 목격자 K의 권유 대표, 박광배 TV의 박광배 대표, 그리고 학생의 소리 이명주 대표 함께했는데 유튜브입니다. 다 학생의 소리 TV, 박광배 TV, 그리고 목격자 K TV 여러분들 구독 꼭 한 번씩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